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각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이제 완전 확정돼서 발표가 됐는데 뭐 이야기를 들었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보니까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일단은 본실적에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 부분 적자가 얼마냐.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영업 적자가 4조 5,800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4조 정도, 4조 전후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적자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적자가 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지 않냐. 버틸 만한 능력은 더 있지만 반도체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안 좋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네. 뭐 지금 반도체 상황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언제가 바닥일 것이냐, 어떻게 올라올 것이냐, 2분기 실적은 어떤데, 3분기는 어떤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실적도 바닥을 봤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망이 나쁠 이유는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면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시장 전반에 대해서 왜냐면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죠. 전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IT 쪽에. 네. 일단 스마트폰 매출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3조 9,400억 원이 나와서 그나마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이유는 갤럭시 23이 좀 잘 팔렸다라는 점인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계절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즌에만 딱 실적이 나오죠. 2분기에도 4조를 벌어줄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2분기에 좀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스마트폰이 갑작스럽게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2분기에도 실적은 뭐 담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가 왜 중요하냐. 돈을 버는 것보다 이쪽은 애플 향이거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영업이익이 7,800억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다른 쪽은 괜찮았는데 중소형 패널 쪽이 조금 위축됐다. 중소형 패널은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애플? 그렇죠. 애플이 지금 아이폰이 잘 안 팔렸잖아요. 그 그렇죠. 영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실적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사업부별 실적을 보면 스마트폰은 좋은데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좀 물음표. 네. 네, 반도체는 예상보다 좀 안 좋았다. 그다음에 애플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패널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쩔 건데 앞으로가 잖아요. 어떨지. 1분기 시설 투자를 10조 7천억 원 했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36% 는 설비 투자고요. 분기 기준으로 되게 가장 많이 한 거라면서요? 역대 1분기 기준으로는 최대입니다. 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요? 감산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시설 맞는. 투자. 감산. 감산과 감산이랑 시설 투자. 네. 아니 공장은 짓고 생산은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안 껴드는 거죠.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약간 뭐 샤넬백 같은 거는 사놓고 10년 뒤에 해도 가격이 오르지만 네. 공장이나 설비 같은 거는 녹슬죠. 2년만 지나면 해야죠. 뭐 가격이 막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 뭐 이 삼성전자 측에서는 일단은 감산을 레거시, 그러니까 예전 오래된 반도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산을 할 거고 이제 하이엔드급은 우리가 계속 기술 개발도 하고 뭐 증설도 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건데 일단은 이렇게 증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설비 투자 규모였고요. 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평택 반도체 3공장 이쪽 마감 쪽이랑 첨단 공정 수요 대응하기 위한 4공장 그다음에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 평택 파운드리 공장 이쪽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중을 계속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저는 이제 요 실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시장 이야기를 할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감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삼성에서 이야기한 거는 2분기에도 여전히 수요에 있어서는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비슷한
하이닉스도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뭐 비슷해요. 2분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수요는 여전히 그러면은 둘 다 안 좋다라고 본 거군요. 그렇죠. 2분기 삼성전자는 이제 2분기까지 수요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고 네. 하이닉스는 이제 수요 둔화는 조금 멈춘다. 그리고 우리는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좀 더 좋을 것이다. 1분기에 감사한 거 네. 우리 2분기에 다 만회할 수 있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약간의 온도차가 있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할 때 기자들이 삼성전자가 감산한다라고 한 다음에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전화가 왔다. 삼성전자한테요? 아니요. 삼성전자 그러면 담합이죠. 네. 유통상들한테 유통사한테 문의가 오긴 했다. 아, 감산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물건에 대한 문의죠.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아. 제품 가격 어떻게 해요? 네네. 그래서 약간 수요에 대한 변화는 있는데 지금 많은 반도체나 이쪽 보고서를 보더라도 유통상의 재고는 아직 남아 있다. 네. 이제 그 세트 업체들의 재고는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걸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통상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들이 나 재고 얼마 있으니까 이렇게 밝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렇게. 네, 그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건데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2분기까지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요. 수요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의 끝은 뭐 이제 올해 1분기였다가 작년 초에는 네. 2023년 1분기 정도면 그렇죠. 이제 수요가 돌아설 거야. 맞아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돼서는 2020년 2분기 정도가 수요가 저점일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 돼서는 야 이거 3분기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올해 1분기 돼서는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재고가 6개월치인데 어떻게 줄어들 수 있겠느냐. 내년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점점 미루네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이닉스는 2분기라고 해도 네. 삼성전자가 하반기라고 하면 하반기가 맞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안 좋은 거죠. 것을 더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가 이제 뭐 하반기라고 하면은 우리 항상 이제 반도체의 그런 수요나 실적과 주가는 6개월 땡겨오죠. 6개월이면 네. 어때 지금쯤이면? 뭐 지금쯤이면 그래서 주가가 또 많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오른 거라서 사실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뭐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시장이 조정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2분기의 실적이 되게 안 좋으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움직임은 아닐 것 같고 뭐 지금부터 뭐 약간 외부적인 변수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모아 나갈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지금이 저점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시작이 되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수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사실 중국이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쪽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게 이렇게 뭐 시소가 되는 건지 미국이 그냥 많이 늘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미국 가 있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네. 핵심 소규모 회담은 이제 네네. 어제 끝났잖아요. 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계속 친하게 지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약간 중국이랑 러시아한테는 선을 긋는 그런 근데 뭐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한테도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담궈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중국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도 친하게 지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은 두 친구가 있는데 중간에서 내가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뭔가 이쪽에도 뭘 하고 저쪽에도 뭘 하고 그러면 서로가 싫어할 수 있는 박쥐 같다고 하죠. 그런 그렇죠. 사람이. 박쥐처럼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둘의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현실적인 걸 보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것도 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어디를 봐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입니다. 네. 25% 정도 되고요. 얼마 전까지 미국은 한 1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미중 갈등 이후에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역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한 17.8%? 네. 18.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미국은 17.8%. 네.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1%포인트 남짓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와 이제 중국의 수출 비중 때문에 뭐 좀 미국의 요구를 안 듣고 중국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지금 좀 말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비슷해지고 추세상으로 미국이 올라오고 있고 중국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일단 경제만 놓고 본다면 캐펙스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진출을 해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0년도에 미국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생산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 못 만듭니다. 네. 다 가지고 들어와야죠. 네. 어디서 갖고 들어왔을까요? 뭐 중국에서 다 중국에서 갖고 가지고 들어왔죠. 오고. 근데 그 전에 트럼프가 맨날 중국 때려잡자. 막 그랬잖아요. 뭐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물건이 없으니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공급망을 조금 다변화하자. 그러면서 대만, 한국, 아시아 쪽으로 공급망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으면서 중국, 러시아, 중동, 남미 이런 쪽들이 또 손을 잡는 블록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어디로 진출을 하고 있느냐? 지금 중국 진출을 시작하는 기업들 잘 없잖아요. 어렵죠. 우리 지금은 신사업을 해서 엄두를 중국 못 가서 내죠. 뭘 하겠습니다. 음. 이거 공장 짓는데 잘 없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아세안이나 미국 이런 데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쪽에 기업들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은 미국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네. 이걸 아세안으로 우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2차 전지 쪽 또 보셔야 된다. 설비 투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랑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뭐 공장 짓고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IRA 관련한 수혜 기업도 2차 전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돈이 보이는 투자의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